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 대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산 절차 및 지침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정산할 때 협회로 먼저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대부분의 문학관이 이나라 도움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제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는 관도 있지만 이제 몇 개 관이 2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관도 있어서 두 개의 이제 관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그리고 이제 2호조 관, 이나라돔 각각의 관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구분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2호조 시스템, 이나라돔 시스템 상관없이 모든 관이 저희 협회 사무국 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인데요. 먼저는 자체평가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상주작가 급여 지급 내역서,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있는데 지금 이 급여 지급 내역서와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해당 관만 요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관련 문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결과는 모든 관이 다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자체평가 보고서는 저희가 메일로 양식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호도 사용관의 경우에는요,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서류에 덧붙여서 정산 결과 보고서, 정산 총괄서, 그리고 일자별 집행 세부 내역서, 결제 내부 결제 문서 및 증빙 서류, 그리고 기금 이자 산정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 결과 보고서랑 정산 총괄서도 저희가 양식을 보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학관에서 정리하신 서류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나라돔 사용관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인데요. 아까 공통적인 서류에 더해서 이나라돔에서 일자별 집행 내역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 통장 있잖아요. 보조금 계좌. 이제 거래 내역을 그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내역을 통장을 스캔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챙겨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신 이 서류들은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서류 이 제출 기일에 늦지 않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작가 사업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반드시 모든 서류들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20일까지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처는요, 저희 문학관협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나라돔 정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나라돔 사용관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정산 절차를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중간 정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 점검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현재 저희가 지금 상주작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마회계 법인 여영수 회계사님하고 계속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문학관에서 지금 보조금 집행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체 완료를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집행 내역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을 때 보완할 사항이 없다. 완벽하게 서류도 되어 있고 집행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검토 완료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요. 보완 요청을 이제 받게 되면 이제 문학관 쪽에서 집행 내역을 보완하시고 보완 결과를 등록하시면 이제 저희 쪽에서 재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검토 완료를 하는 이런 절차로 이제 상시 점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PPT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PPT에는 넣지 않았지만 책자에 보시면 이제 이런 보완하는 부분들, 그래서 집행 내역 보완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완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고 결과는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제가 다 캡처를 해서 책자에 넣어 놨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보시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조작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로 종료가 되지요. 11월에 종료가 되고 나서는 이제 최종 정산이 진행이 됩니다. 최종 정산의 이제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상시 점검으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다 완료하고 나서 집행 마감을 문학관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나라 도움에서 집행 마감이란 버튼을 누르시게 되고요.
집행 마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희 협회 쪽에서 이제 이나라 도움에 들어가서 정산 완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문학관에서는 정산 보고서 생성 및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화면에서 말하는 정산 보고서는 이나라 도움에서 작성하는 정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보고서를 생성하고 작성을 하시고 이제 저희 쪽에 검토를 받으시고 확정이 나게 되면요. 이제 반납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잔액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탁 계좌에서 붙은 이자라든지 그리고 사업용 통장에서 붙은 이제 이자, 그건 수익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납을 하게 되고 이제 상주작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 공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고 정보 공시까지 완료해야 정산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마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집행 마감은 이 나라 이제 책자에 보시면 어떤 화면에 들어가면 이 집행 마감을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집행 마감을 하실 때는 모든 집행이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처리가 되어 있는 건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들을 모두 다 없앤 다음에 집행 마감 버튼을 좀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마감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 사업 마감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 등록이나 이체가 불가합니다. 때문에 이제 모든 집행할 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12월 사업 종료일까지 다 마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집행 마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만약에 미처리 건수가 남은 상태로 집행 마감을 하게 되면 그 미처리된 건수는 불인정 처리가 돼서 다 나중에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한 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마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집행 마감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정산 완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상태를 진행을 해버리면 마감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처리 건수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먼저 검토를 해주시고 나서 집행 마감 버튼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자 확인 및 수익금 등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보면 이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그리고 수익금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라고 하면요. 이제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상주작가 사업도 그렇고 특성화 사업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예치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치형은 예탁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집행을 할 때는 예탁계좌로부터 이제 사업비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처 계좌로 바로 이체를 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예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요. 예탁계좌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나라 도움에 들어가서 이자가 얼마 나왔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관의 그 사업비 통장 있죠. 그 사업비 통장에서도 이자가 발생을 할 텐데요. 거기서 발생한 이자는 수익금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금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이나라 도움에 들어가서 수익금 얼마 발생했습니다. 라고 등록을 해서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수익금 등록하는 방법은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방법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실 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좀 이제 정산 때가 되면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급하다 보니까 이제 정산 보고서를 이제 무작정 막 작성을 하려고 이제 하시는데 정산 보고서 이나라돔에서 작성하실 때는 먼저는 정산 자료를 생성한 이후에 작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 자료 생성 이 버튼 눌러 주셔서 자료 생성된 거 확인하시고 정산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제 정산 보고서 작성 방법도 책자에 제가 자세하게 기재를 해놨고요.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보면 되게 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은 그냥 다 확인하시고 작성할 거 작성하시면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요. 탭 중에 이제 보면 보고서 제출 탭이라는 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상주 작가는 지금 현재 검증 기간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제출을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사마회계법인에다가 검증 요청을 하시고 검증 요청이 되어야만 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주작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고서 제출하실 때에 보고서 제출 버튼을 바로 클릭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증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영수 회계사님이 담당자이십니다. 그래서 여영수 회계사님한테 전화하셔서 저희가 검증 요청 버튼 눌렀으니까 검증 요청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신 다음에 검증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다시 작성 현황에 들어가셔서 보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제출이 완료됩니다. 특성화 사업은 이제 검증기간 등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 제출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산보고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정보공시인데요. 여기 이제 정보공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정보를 이제 공시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하는 건데 같은 회계년도 보조사업 총액,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기준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정보 공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주작가는 모두 다 정보 공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특성화 사업만 한다 이러면 이제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상주작가 지원 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이제 다 하시는 관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특성화 사업 자체는 사실 1천만 원이 되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 1천만 원이 지금 총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주작가 특성화 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각 특성화도 해주셔야 되고 상주작가도 정보공시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재무제표 결산서 탭은요. 정보공시도 탭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 가지 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 존재 여부를 다 예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연도 및 결산서 확정일 이런 것들 입력을 하고 재무제표를 반드시 다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요청을 드리니까 재무제표가 없는 관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없는 관들은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그냥 총괄표를 공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첨부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건 이제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민 포털에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정보들, 개인 정보들은 좀 첨부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조 정산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이나라도만 사용을 하고 2호조는 저희도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엄청 자세하게는 좀 안내가 어려운데 이제 간략한 절차만 좀 안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나라도 사용하는 관들보다 사실 2호조 사용하는 관들이 좀 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2호조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요 절차들 잘 숙지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정산 서류들 있지요. 이런 것들을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또 이자 산정 내역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내주신 서류들을 뭐 이제 검토하고 이제 문제가 없을 사업비 잔액 그리고 이자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이제 문제가 없을 시에 정산 확정 알림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관에서 확정 공문을 수신하시면 이나라돔에다가 정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략 알아봤을 때 이제 2호조로부터 이제 연기하는 방법이 있다고도 하고 이나라돔에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이제 2호조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산정 내역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납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반납일에 집행 잔액과 이자를 이제 반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일 집행권에 대한 금액 이런 것들을 다 이자 산정 내역 양식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 문화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이자율 이런 것들 해당 계좌 은행에다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에 보시면요.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식이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수식을 다 깨트리거나 지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되니까 수식 깨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입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그 최종 반납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 반납일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반드시 그 반납일에 반납을 해주셔야 되지. 이제 반납일이 만약에 맞춰지지 않으면 이자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뭐 이제 좀 관련된 기관들, 뭐 지자체라든지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이제 그 충분한 반납일을 설정하시고 그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반납일을 꼭 맞춰서 반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제출, 이제 이거 다 사실 메일로 나갔던 내용입니다. 이 서약서는 이제 해당 기관의 기관장님께서 이 서약서 제출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관에서는 고충 처리 절차 마련, 그래서 이제 안내문 또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렸죠. 그 안내문들을 문학관에 비치하고, 그리고 협회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교육 의무화 교육이수 확인증 제출.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이미 2번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만약에 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문학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교육이수 확인증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 이수 확인증 제출해야 되는 이 명단인데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문화관 관장님, 시설장님, 그리고 이사업 담당자님들, 특성화 사업 담당자, 그리고 뭐 상조작가 사업 담당자님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조작가 사업 하시는 관들은 상조작가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조작가도 그렇고 특성화도 그렇고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시는 뭐 프리랜서 강사님들, 그리고 뭐 어떤 행사를 이제 도와주시는 뭐 신앙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장님은 특히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서약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 실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실사를 갔을 때 이분들이 교육 대상이고 뭐 이수 확인증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명단을 좀 정리를 하셔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 확인증을 제출할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사항도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교육 이수 확인증은요, 올해 한 교육 이수 확인증만 인정이 되고요. 이 이수 확인증에는 이름, 그리고 교육 이수한 날짜, 그리고 과목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이 2가지 내용이 모두 다 이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제목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에 제목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면 내가 그래도 이 내용을 이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뭐 어떤 화면 캡처라든지 이러한 증명을 같이 첨부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일회성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프리랜서들 있죠. 시낭송가나 아니면 강사님들, 이제 이런 분들의 이수 확인증은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 딱 받아두셨다가 이제 마감 시점에 맞춰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 문체부로부터 저희가 요청받아서 2021년 지원사업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 대상은요, 각 지역 문학관들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상조작가, 그리고 강사 등 사업 참여자님들이 이제 그 설문조사 하시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이렇게 이제 3명의 설문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성희롱 성폭력 했을 때의 그 프로그램 참여자라 하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 강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말하는 참여자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오는 그냥 시민들, 학생들, 이런 일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설문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엑셀 시트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파일로 설문지 내용도 받으셨을 텐데요. 그 엑셀 시트도 3시트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문학관 거, 그리고 뭐 상주 작가님, 강사님 거,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시트도 잘 확인하셔서 좀 기입 바라겠습니다.
설문 기간은 저희 5월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11월까지입니다. 11월 안에 설문도 다 종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결과 취함을 정리하는 것도 또 중요해서 이 내용을 좀 넣었는데요. 11월까지 종료를 해서 30일까지 이 결과를 저희 협회 메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엑셀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책자에도 혹시 몰라서 그 엑셀 파일을 캡처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시트별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프로그램 참여자 같은 경우는 설문지가 이제 여러 장이 나올 텐데요. 한 장당 그 엑셀표 하나에 한 줄씩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한 파일의 파일명은요. 저희가 메일에도 안내했다시피 취합 서식 그리고 어디 문학관 사업명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인데요. 현장 실사 같은 경우에 이제 상주 작가는 상주 작가님들의 근무 사항,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는지 이런 현황도 다 점검을 할 거고요. 문학관 운영 프로그램 진행 현황도 다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예산 집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용 계좌 통장 다 중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거니까 현장 실사 이제 간다고 하면 요런 내용들 잘 정리해 두셨다가 점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보섬 회장님과 또 현장 실사 위원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실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번 현장 실사할 때는 이제 각각 다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님도 면담을 하실 거고요. 상주 작가님도 면담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기 현장 실사하는 해당 일에 담당자님과 상주 작가님 모두 다 반드시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지금 이제 달마다 한 편씩 내고 계시죠. 이거를 연말에 저희가 작품집으로 이제 만들 건데요. 이게 어쨌든 작품집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고를 10월 30일까지 취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원고만 11월 15일까지 좀 날짜를 당겨서 받을 거니까 11월 원고는 조금 앞당겨서 미리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간은 이 원고에 대한 편집과 교정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12월 중에 책자 인쇄 마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품집은 담당이 드림미디어 윤삼용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실 거기 때문에 관련한 사항은 이쪽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이게 어쨌든 33개관의 원고를 다 받고 교정하고 편집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일정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지금 매달 말에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담당자님들 그리고 만약에 담당자가 이제 상주 작가님인 경우에 상주 작가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매월 30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저도 지금 문체부에 이것들 다 취합해서 보고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바쁘시더라도 월말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현황에 보시면 기입해야 되는 사항들이 운영 현황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 횟수,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 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은 그냥 누적으로 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누적으로 기재를 하는 거고요. 운영 횟수는 뭐 여태까지 총 한 횟수를 기재하시면 되고, 지금 이 참가자 수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추진 현황에서도 참가자 수라 하면 강사나 뭐 이런 신앙송 하시는 그런 사업 보조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 일반 시인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은요, 그러니까 실 인원은 실제 참가한 인원을 누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연 인원은 중복 참가한 경우에 이제 횟수에다가 실제 인원 곱한 수를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전화로도 설명드릴 때 이제 이런 예시를 계속 들어드리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프로그램을 뭐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뭐 딱 15명 정원을 정해 놓고 강의를 5번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인원은 15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연 인원은 15명의 5번에 다 그대로 참석을 했으면 15 곱하기 5 해서 연 인원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 현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집행한 국고보조금 현황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금액 체크하셔서 이제 얼마씩 썼는지, 그래서 이제 총 얼마 썼는지 매 달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 실시하셔서 그 여부했는지 동그라미 X 쳐주시면 되고, 이 설문조사 그 엑셀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감 기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상반기 워크숍 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 아직도 조금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안내 드리려고 내용 넣었습니다. 이메일 보낼 때 반드시 좀 문학관 명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내용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같이 작성하셔서 이제 여기 밑에 예를 좀 써놨는데요. 뭐 어디 문학관, 뭐 상주작가 설문조사 관련 질문이다. 아니면 뭐 어디 문학관 10월 사업 추진 현황이다.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이렇게 일하는데 좀 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보낼 때 이제 좀 연속해서인데요. 이렇게 좀 보내실 때 더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보내시느라 뭐 안녕하세요. 이제 이런 이제 메일을 좀 보내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사실 33개관, 상주작가문에도 33개관이고 특성화 그리고 30개관 그리고 사실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건으로도 지금 거의 90개관 문학관에서 메일이 계속 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메일이 오면 저희가 주제나 송신처를 알 수가 없고 또 메일을 열어보더라도 나중에 분류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이런 유의사항들은 좀 주의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 내용이고요. 출근부 근무일지 이런 것들 현재는 저희가 이나라 도움에다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출근부랑 근무일지 이나라 도움 사용하시는 관들은 이나라 도움에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호조 사용하시는 관들은 출근부 근무일지 그대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내실 때 출근부 근무일지 이렇게 묶어서 좀 보내주시고 스토리텔링 영상은 그 나름대로 스토리텔링 영상 이렇게 묶어서 그건 문학관 2 그래서 드림미디어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 개수가 많으면 좀 묶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특히나 출근부 근무일지 이런 거 이제 보내실 때 근무일지를 이제 한글 파일을 다 날짜별로 파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또 한 달에만 해도 사실 30개지 않습니까? 근데 30개인데 또 그게 33개면 제가 파일을 또 일일이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나로 묶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확인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메일 보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일지 이런 거 이제 RPDF로 좀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제가 그냥 스크롤 내려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거 제출 종류가 다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뭐 교육 이수 확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설문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이 두 가지 뭐 마감 기한이 비슷하니까 같이 보내지 뭐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보내시면 저희가 어쨌든 항목별로 묶어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감 기한이 비슷할지라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은 그 나름대로 또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나름대로 이렇게 메일을 분류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안 돼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저희가 집행할 때 어떤 첨부 파일을 이제 첨부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다 그 상반기 워크숍 책자 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PPT로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업 추진비 부분입니다. 사업 추진비를 쓰실 때 이제 회의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사업 추진비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 추진비를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 신청서를 쓰셔서
우리 어떤 용도로 대충 얼마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뭐 참석하는 인원들 이런 것들을 쓰는 사용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요청 사항이 좀 특히 올해 여러 가지 많은데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마지막까지 특히 정산에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 같이 해서 좀 큰 문제 없이 정산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